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요즘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 미장 국장 가리지 않고 하루하루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결렬 뉴스가 들리면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계좌가 살살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빅테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원유 관련된 종목을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좋을지, 투자한다면 뭘 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올라운드 재테커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빨라집니다. 일단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주요 타임라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월 28일이었죠. 벌써 한 달 전인데요. 이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예방적 공격이라는 핑계를 대고 성공을 날렸었죠. 그 한 번의 공격으로 이란의 수장인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저는 사실상 베네수엘라처럼 손쉽게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역시 만만치 않네요. 종교에 기반을 둔 신정국가이다 보니 하메네이 친위대인 혁명수비대가 그의 죽음을 순교로 표현하며 강력한 항쟁에 나선 거죠. 이 반격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걸프만 주변국들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옆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을 포격하고 유류시설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됐다고 봐야겠죠. 유조선의 주요 통항로가 막히기 시작했고 3월 중순부터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유가가 급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간의 기만수를 곁들인 외교적인 합의 시도와 군사행동이 병행되었고 3월 26일에는 미국이 15개 휴전 항목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란은 응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서 이란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시장의 확신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전쟁 5주차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유가는 무조건 올라가겠죠. 폭격에 의해 파괴된 시설도 있지만 지금 유조선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중동의 저장 탱크들이 가득 차버렸고 그러니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 시추가 중단되게 됩니다. 유전에서 한번 시추를 멈추게 되면 토출구가 막혀서 재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유 시추 시설 자체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생산량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생활물가 전반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석유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중앙은행들은 뭘 하죠? 자연스럽게 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악순환의 결과는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중동전쟁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기에 도입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런 상황에 즉시 반응하고 있죠. 전쟁이 시작된 이후 주요 종목과 자산들의 가격 변동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빅테크들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M7은 대부분 10%대 하락률을 보였고 메타는 조금 더 많은 20%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금과 은도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와 최대 금 거래 시장인 두바이의 봉쇄로 인해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제약이 덜한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눈에 띕니다. 요즘 잘 나갔던 국장은 어떤가요? 한국의 반도체 탑2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주며 버티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30조 가까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첫 거래일에는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이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으니 얼마나 유동성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전쟁으로 가격이 오른 크루드 오일은 한 달 새 40%나 올랐고 미국의 대표 정유기업 엑손모빌의 주가도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달러를 자국 화폐로 쓰는 미국인이 아닌 이상 환율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원자재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환율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인의 이탈이 커지다 보니 안 그래도 확장 재정 정책으로 약세이던 달러 원환율은 이제 1,500원이 구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 유가는 최근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유가가 내려올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후티 반군의 참전과 전선의 확대입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북부의 시아파 기반의 반군인데요. 이란의 프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사우디를 공격하면서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둘째,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제안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란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항목들과 이란이 수정한 항목들이 모두 양국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휴전을 바란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셋째, 걸프만 주변 국가들조차 전쟁을 대충 끝내기보다는 확실한 이란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램대로 되면 좋겠지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넷째는 유엔에서도 장기화를 우려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무역에 대한 보호장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여러 정황을 맞춰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더 이상 일시적인 소음이 아닌 구조적인 리스크의 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도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호르무즈 해협, 저기를 통과하려면 이제 이란에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무리 봐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미국-이란 전쟁.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유가가 오르면 크게 세 가지 종목들이 반응을 합니다. 가장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는 게 원유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원유 선물이나 ETF들입니다. 얘네는 유가 그 자체니까 아무래도 전쟁 상황 순간순간마다 등락이 큰 편이죠. 그 다음은 원유를 정제해서 파는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원유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판매 물건들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호재라고 보통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유를 일부 포트에 담고 있는 에너지 관련 ETF들입니다. 에너지 ETF는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 등 다양한 대체 수단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원유의 변동에 따른 의존도는 낮은 반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대체재들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유가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변동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변동성의 차이를 잘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련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대표 ETF가 두 종류 있습니다. USL과 USO인데요. USL은 12개월 선물을 나눠 담아서 평균적인 움직임을 추종하기 때문에 일별로 추종하는 USO 대비 굉장히 완만하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조금 완만한 움직임을 좋아하면 USL을 사는 게 시시각각 변동하는 USO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유기업 종목은 많이 알고 있는 초대형 정유기업 엑손모빌, 티커로는 XOM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메이저 오일주죠.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정유 연료화학까지 다 갖춘 대형 통합에너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탐사와 생산 중심의 글로벌 오일 가스 회사인 코노코필립스, 티커는 COP가 있고 미국 대형 원유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인 이오지 리소시스, 티커는 EOG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로 구성된 대표 ETF, XLE가 있습니다. 앞서 본 개별 종목들이 이미 상위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총 22개 기업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국제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가 유가 직접 투자 상품입니다. 앞서 본 USO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S&P 500 에너지는 앞서 본 미국 증시의 XLE를 한국 증시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든 ETF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는 원유가 오르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이라는 종목도 함께 투자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유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직접 생산해내지 못하는 100% 수입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당장은 특별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면 정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급이 조금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비싼 원재료를 통해 비싸게 판매할 수 있으니 전쟁이 끝나면 그때 오히려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종목들 최근 한 달간 수익률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역시 원유에 직접 투자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 미국의 정유기업, XLE, 달러 순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국내 정유 관련 기업들은 원재료 수급 이슈로 인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이란과 미국 전쟁으로 최근 크게 상승한 원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유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수혜를 볼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변동성이 큰 원유 직접 투자는 낮은 비중으로 10% 정도만 투자할 생각이며 미국의 정유기업의 30%, 그리고 엑스에리와 같은 에너지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ETF의 60%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전쟁의 향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